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20년 1월 11일 퇴경마 고배당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마다 겨울 시즌, 특히 휴장을 전후해서는 초대박 배당이 터져왔습니다. 지난주도 예외는 아니었죠. 자, 이번 주 편성을 보면요, 좀 빡빡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헛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거품 인기마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도 화끈한 배당이 터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항상 그랬습니다만 가급적 배당이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처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 5경주, 6경주, 10경주, 12경주, 마지막 13경주가 되겠습니다. 5, 6, 10, 12, 13. 이 중에서 마지막 13경주는 메인 승부로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5, 6, 10, 12, 13 승부 경주 준비해 주시고, 이 11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얼핏 보면 인기마상 같습니다만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더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현장 승부까지 확인해서 가겠습니다. 11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 5경주, 6경주, 10경주, 12경주, 13경주를 승부 레이스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사마 6군 1000m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안쪽 끝에 1번마 라운블러드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출전 주기 정상으로 왔고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기본적인 스피드도 있잖아요. 직전에는 초반 선행을 나서지 못했어요. 선행마 외곽을 계속 2위권 쫓아가면서 결정타가 부족했습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어요. 오늘은 1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인기마로 팔립니다. 다만 작년 8월 10일 경주를 보니까 그때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 선의권 최적 전개를 풀어갔는데 끝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았거든요. 직전에는 외곽 선임으로 모래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다고 봐요. 과연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는 편안한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근데 지금 상대 선행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4번은 송암티즈 같은 마필이 8월 23일, 그러니까 작년 8월 주행심사 때에 게이트를 박차고 나오는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뿐하게 선행을 갔던 마필이거든요. 작년 9월 달에는 패출혈이 나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했지만은 1월 3일 재검 때의 내용을 보니까 역시 순발력이 좋았어요. 4번 송암티즈가 여기서 선행을 나서는 그림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5번마 클레이미너도 11월 30일 데뷔전에서 뛰는 내용 보니까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도 2차 입상을 성공했는데 좀 쥐어짠 느낌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앞선에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가면서 입상을 성공했다는 거죠. 이런 마필들 1번, 4번, 5번 이런 마필이 다 앞선에 갑니다. 또 외곽에 있는 11번마 방주, 이것도 기본 스피드가 있어요. 이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1번마 라운블러드를 여기서 강축으로 믿고 가야 되느냐, 요거는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2번마 광야시대가 직전 경기에서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는데 1번 게이트에서 나름 전개를 잘 풀고 깨졌어요. 11월 16일 데뷔전에서도 나름 1번 게이트 나름 전개를 잘 풀고 깨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깨진 거죠. 자, 그런데 이 마필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될 이유는 선의권에 쫓아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몰에 대한 검증은 이제 완벽하게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선에 1번, 4번, 5번, 뭐 11번 이런 것들이 앞선에 가는데 그 뒷자리를 일찍 붙여가서 모래를 맞고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놈이냐? 12번마 광야시대, 요거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은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 광야시대는 다시 한번 전개가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 관심 많은 12번 광야시대가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사마 6군 1000m 별정 A형 3세 암말 경주입니다.
암말 레이스이기 때문에 상금이 두둑해요. 2,200만 원. 5군에 해당하는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안쪽 게이트 2번마 샤인파이터가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어요. 아마 이게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0월 26일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외곽 전개로 3착. 11월 23일 직전 경주도 3열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착승권에 머물렀는데 게이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건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다만 이번마 샤인파이터는 두 번의 실전에서 모래를 맞지 않았어요.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샤인파이터가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내용을 보면 8월 30일 경주를 보면 1번 게이트에 선행을 했다가 선행을 뺏기니까 급격하게 사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모래를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력의 기복을 보입니다. 이 빠가쉽게 하는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샤인파이터는 편안하게 앞선을 가야 되는데 오늘 상대 선행마가 만만치 않아요. 4번마 빅리버라는 마필도 기본 스피드가 빠른 마필이고요. 이 빅리버도 10월 19일 날은 선행을 하고 3착에 머물렀는데 직전에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큰 착차로 깨진 거거든요. 이런 마필도 일단 앞선에 가야 됩니다. 6번마 큐피드 비상이라는 마필도 8월 31일 경주 이게 깜짝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직전에도 나는 가능성을 보였던 녀석이고요. 8번마 한센 초이스가 10월 27일 경주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 2착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직전 경주는 또 모래를 맞고 안쪽을 팠는데 뭐 특별한 걸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모래를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는 전력의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죠. 자, 강민이 여기서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외곽에 있는 12번마 프라우들리라는 마필이에요. 10월 18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1분 3초 9의 주파 기록인데 게이트가 외곽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안 팔릴 상황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은 10월 18일 경주에서 몰에 대한 반응도 나쁘질 않았고 결승선에서는 붙들고만 들어가면서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많이 엿보였던 녀석이에요. 12번 프라우들리가 지금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편성에서 선입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림은 12번 프라우들리가 되겠습니다. 요거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기만은 2번, 4번, 뭐 8번도 팔릴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전개 상황으로는 12번 프라우들리도 이것도 대부분부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 많은 12번 프라우들리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선마 6군 1300m 별정 시형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고배당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가 불안해야 터지는 거예요. 인기마를 못 믿는 경주에서는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린 마필이 9번마 골드필드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 경주에서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주목을 했었던 녀석입니다. 11월 달이었습니까? 11월 9일 날 강민이 요거를 충마로 놓고 공략했다가 깨졌던 녀석이에요. 그리고 직전에도 7번 게이트 선행을 나서고 무너졌는데 이 골드필드라는 마필을 제가 쭉 이렇게 보면 1300짜리는 아니에요. 거리가 줄어야 됩니다. 선입도 되고 선행력도 있지만 거리는 넉넉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10월 12일 경주에서 착지 불량이 있었는데 외곽 게이트 불량을 극복하고 선행을 했어요. 그리고 근소한 착차로 무너졌거든요. 그 경주력이 좋았기 때문에 최근 강민이 계속 주목을 했던 녀석인데 1300보다는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좀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12번마 더비스트는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에 완전히 잘랐어요. 완전히. 그 전에 9월 8일 경주에서 거의 착차 없이 마지막 끝걸음을 보였거든요. 추임력이 끝걸음이 남겼어요. 그래서 10월 6일 날 이게 인기 2위로 팔렸던 이유가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팔렸던 것이거든요. 근데 막상 경주거리가 늘어나니까 추입이 오히려 안 돼요.
그래서 직전엔 인기마로 팔렸어도 그냥 꺾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1300보다는 줄어든 경주 거리에서 좀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8번마 플라잉 토르도 직전 경주에서 정말 열심히 가서 깨진 겁니다. 진짜 뽕을 뽑았던 그 내용이고 10월 13일날 1300에서 개바닥을 쓸어버렸잖아요. 아마 이것도 인기마로 팔릴 것 같아요. 8번 플라잉 토르. 이런 인기마를 다 못 믿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관심만 한 3마리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안쪽에 있는 2번마 AP 파텍이라는 마필입니다. 12월 20일 날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안쪽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기대는 악벽을 실전에서 2번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11월 9일 경주를 보면 데뷔전 1300이었는데 그때 안쪽으로 기대지만 않았다면은 충분히 자력 입상도 가능했다. 그렇게 복귀가 되는 거죠. 그런데 12월 20일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기대는 악벽이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이런 마필 능력은 있는데 주행 악벽 때문에 제대로 실전에서 보여준 액면이 없는 이런 녀석들은 이런 편성에서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게 인기도에서 글쎄요, 이게 거의 한 8위권, 9위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런 거 들어오면 대박이죠.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안쪽 게이트 이점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관심 많은 2번마 AP 파텍 이걸 주목을 하시고요. 인기마를 놓고 때릴 경주는 아니라고 봐요. 인기마는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선 관심마 2번마 AP 파텍이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좀 등 떠밀려서 팔릴 인기 마필도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안쪽에 3번마 비앙카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배당팔이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0월 19일 경주를 보면 7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갖고 거의 버티다가 덜미를 잡혔어요. 그런데 11월 23일 경주에서는 선행이 아닌 쫓아가는 선입전개로 2착을 지켜낸 거거든요. 직전엔 12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깔끔하지가 못했고 외곽에서 좀 무리하게 선행을 가면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3번은 비앙카는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기마로 팔리는데 그런데 뛰었던 내용을 보면 주파 기록이나 구간 타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게 능력마로는 평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편성상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게 등 떠밀려 팔리고 6번마 세네초이스도 이제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온 거죠. 직전 복귀 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이 7월 20일 데뷔전에서 보면 그때 인기마로 팔렸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중위권에 있다가 후위권까지 훅 쳐졌던 그 내용이 있거든요. 직전 복귀 전에서는 모래를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전했어요. 11월 22일 주행 심사 때도 모래를 맞지 않고 3열 외곽 전개를 풀어간 겁니다. 이런 게 실전에서 모래 맞으면 어떻게 뛸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경주거리도 1300으로 늘었고요. 외곽에는 12번마 고속 페달이 되든 안 되든 선행은 노려보겠습니다. 근데 직전에도 보니까 순발력에 비해서 지구력은 많이 부족하죠. 이런 건 선행을 해도 버텨 못 버텨 한 반반 정도밖에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관건인데요. 1번마 컴플리트 모션은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그냥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이 뭉개지지 않으면 자력 투입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직전 경주를 복귀를 해보면 투입하다가 이 투입 시점에서 진로가 막혔거든요. 근데 그걸 틀어 나오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결정타 한 발이 부족했어요. 근데 진로만 막히지 않았다면 충분히 2차까지는 가능했다. 이렇게 복귀가 됩니다. 직전에도 물론 선두권이 좀 경합에서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긴 했는데 오늘도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컴플리트 모션은 내선에서 곧게 쫓아가다 한 발을 더 쓰는 그림. 요거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번 컴플리트 모션. 자, 그래서 인기 많은 3번, 6번, 12번 이런 게 팔리겠습니다만 1번 컴플리트 모션은 여기서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 컴플리트 모션을 우선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매당을 공략하는 중반부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9번마 머니챔프가 최근에 2연속 입상을 성공하면서 상승세를 탔어요. 아마 이게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11번 천원장이 최근 경주에서 계속 인기마로 팔렸는데 이번에도 인기몰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9번 11번의 깜빡이 이건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돼요. 일단 9번마 머니챔프는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도 입상을 했고 10월 20일 날 7번 게이트에서 선두마 외곽을 전개를 풀어가면서 입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강민이 축마를 놓고 7배짜리를 압축막권을 적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순군전입니다. 이 머니챔프가 최근 두 번의 경주 뛰는 내용을 보면 상대들이 강하지 않았어요. 초반 페이스가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머니챔프가 외선에 붙여 갈 수 있는 그런 페이스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연투를 때린 것인데 오늘은 순군전인데 직전보다 훨씬 빠른 상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번만 머니챔프가 과연 직전만큼 그렇게 뛸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1번마 천원장은 11월 10일 날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던 녀석입니다. 그리고 직전에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이 천원장은 마체가 작습니다. 마체가 작은 앞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싸움이 약합니다. 편안하게 앞선을 가야 좀 더 뛰는 스타일인데 직전에는 1번 게이트 선행을 나서고도 무너진 거거든요. 이 천원장은 그동안 뛰었던 내용을 보면 이게 능력마로 평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편성이 약할 때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이지 이게 뭐 자력 승부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 사이즈가 출중한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고 선행을 나서기도 쉽지가 않아요.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버텨 못 버텨 한 반반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9번 11번의 깜빡이 이 두 마리를 다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터질 가능성이 있죠.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한 3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1번마 원더풀 헤네시가 되겠는데요. 9월 달에 뛰고 공백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현장 변수를 살펴야 됩니다. 근데 이 원더풀 헤네시는 2월 달, 그러니까 작년 2월 달 경주를 보면 그때 깜빡이로 팔렸는데 스타트 나오다가 착지 불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춤주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하시로 결국 선행을 뽑아 나선 거거든요. 그리고 1300m를 버티지 못하고 깨졌죠. 4월 7일 경주에서도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섰는데 버티지 못하고 깨졌어요. 1300짜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직전 경주와 그 전 경주를 보면 9월 22일 경주를 보면은 외곽을 돌면서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전기가 밀렸어요. 그랬는데 결승선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는 끈기를 분명하게 보인 겁니다. 원더풀 헤네시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선행도 노려볼 수가 있지만 최단거리 1000m는 앞선에 묻어가다 한 발을 더 쓰는 그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줄어든 경주거리는 1번마 원더풀 헤네시가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1번 원더풀 헤네시를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예 폭탄 배당을 노리는 마필 또 한 마리 있죠. 강민이 계속해서 좀 실전 배너를 째려보고 있는 고배당 관심만 있는데 거리 역성이 짧은 추입마 1000m는 추입이 가능한 이변마입니다. 이런 마필까지도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 11번의 깜빡이는 이건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됩니다. 이번 오경주는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막건 짭짤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인데요. 가만 보면 거품기 있는 인기마가 좀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안쪽에 이번마 천하여제가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직전에도 강빈이 이거를 세게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깜빡이로 팔렸지만 정말 많이 받아봐야 바치는 만큼밖에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 송황캔디를 놓고 적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전에 11월 3일, 9월 22일, 8월 17일 3연속 입상을 성공했을 때에 그때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2번 게이트 잘 뽑았고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2번마 천하여제가 여기서 깜빡이로 팔립니다. 물론 완전히 꺾고 갈 수는 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2번마 천하여제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능력마로 평가가 안 돼요. 직전에는 3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갔는데 끝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 전에 11월, 9월, 8월 연속 입상 성공했을 때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선행을 하든지 선두 외곽 전개를 풀어가든지 모래를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직전에는 모래를 맞으니까 무기력하게 깨졌다. 9월 22일 날 한일 매직과 같이 뛰었을 때 그 내용을 보면요. 그때 한일 매직이 막판에 추임력을 보였는데 인기 11위였어요. 전혀 안 팔렸던 상황입니다. 근데 코차로 한일 매직이 졌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이긴 거예요. 결승선을 지나고는 한일 매직이 천하여제를 이기는 탄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봤을 때 이번만 천하여제가 여기서 인기마로 팔린다. 이거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3번만 한일 매직은 직전 경주에서 인기 8위였던 마필인데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엮었습니다. 정상 여신을 놓고 한일 매직에 승부 경주였죠. 추천 경주로 강배팅으로 때렸는데 복승식 81.5배, 쌍승식 144.9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직전에 적중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고배당을 터트린 마필은 그 다음 경주에서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강민이 볼 때 이거는 이 마필은 줄어든 1300 경주거리가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9월 22일 경주에서 천하여제도 이기는 탄력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팔리면 또 봐줘야 됩니다. 3번 한일매직. 외곽에는 12번마 내성병력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실전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이게 코차로 직전에 강민이 이걸 좀 복조로 개인적으로는 복조로 배팅을 했던 경주였는데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1300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10월 12일 날 1300에서 3착으로 승부를 했어요. 하지만 끝걸음이 살아 있었다. 12번 내성병력도 이건 뭐 다시 한번 최선 강공은 필연입니다. 이런 고당 복병 마필들도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뭐 나머지 마필들도 쭉 보면 좀 거품 인기마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복병들도 다수고 이런 경주는 인기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공략합니다. 강민이 노리는 충마 인기도에서 한 5위권 6위권 됩니다. 노림수 충마를 놓고 중고배당 압축마권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700m 별정 시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마필은 먼노기세 6번마 컬러즈드라고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거예요. 이 부진기수 부민호가 끌고 들어왔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부민호 기수는 작년에 1승을 했어요. 딱 한 번 1승을 했고 2착을 5번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6번마 컬러즈드라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노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다시 한번 강공 의지를 읽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경주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았죠. 직전에는 1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하고 쫓아가다가 결승선 추진을 딱 했을 때에 앞에 가는 말 뒷다리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꾸벅하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낙마 사고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꾸벅하고 안쪽으로 쳐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재차 추진하면서 입상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상당한 근성을 보여준 겁니다. 물론 주파 기록이나 뭐 편성 강도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용적으로 말 못하는 부민호가 낙마가 될 뻔했음에도 끝까지 근성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다. 이거는 뭐 먼 있으면 여기서는 끌고 와야죠. 그래서 6번마 컬러즈 드라곤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6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로 정리합니다. 후착이 고만고만한데요. 사실 어느 놈 하나 좀 믿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2번마 아이언하트가 직전에 컬러즈드라고 같이 뛰었을 때에 이 11번 게이트 조건이 좋지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착 싸움에서는 뭐 착차는 크지 않았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17일 경주도 보면은 외곽을 뺑글뺑글 돌면서도 거의 착차 없이 2착 싸움에서 거의 착차 없이 가능성을 보였는데 모래를 맞지 않아야 좀 더 뛰는 스타일이지만 1700은 모래를 맞고 쫓아가도 가능성을 보였던 녀석이죠. 10월 12일 경주를 보면요. 그래서 2번마 아이언하트는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추천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부터는 오늘 이 정도 허접 편성에서는 2번마 아이언하트도 실전 막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6번마 컬러드드 라고를 중심에 두고 후차권에서 우선 주목할 마필은 2번마 아이언하트입니다. 6번, 2번. 6번, 2번 마번이 좋습니다. 6번, 2번은 기본 마번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별정 비용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안쪽 게이트 유승환 기수의 2번마 뉴문 워리어가 데뷔 이후 2연타를 때리고 있어요. 특히 직전 경주는 박태종 기수의 2100승과 맞물려서 배당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5번 게이트에서 대하십발로 선행을 나서면서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뭐 뒤를 돌아보면서 뭐 널널하게 여유 낙승을 거뒀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오늘 순군전이고 1700 첫거리 도전이고 무엇보다도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은 거죠. 두 번의 실전에서 모래를 맞지 않았고 주행심사 때도 선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래를 맞지 않았던 녀석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모래를 맞으면 어떻게 뛸지는 검증은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도 2번마 뉴문 워리어가 단독 선행 찬스를 만난 겁니다. 2번마 뉴문 워리어보다도 더 빠르게 선행을 치고 나설 마필이 한 마리도 보이질 않아요. 뭐 1번마 시티송암은 최근에 선행을 노리긴 합니다만 이게 원래 스타트 자체가 빠른 말이 아니고 최근에 1700 느린 페이스에서 앞선을 붙여가는 거지 선행만은 아니에요. 2번마 뉴문 워리어는 2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고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요. 이건 뭐 1700이라도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3세 거세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마 뉴문 워리어는 다시 한번 순군전이라도 다시 한번 인기마로 팔리는데 요거는 꺾지 않습니다. 2번을 놓고 후착을 붙이는 경주로 정리를 합니다. 후착에서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2번마 시티송암이 1번 게이트를 뽑았고 먼노기스기 때문에 아마 이게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마필도 모래를 맞지 않아야 좀 더 뛰어줄 수 있는데 2번마 뉴먼 워리어 때문에 선행이 어렵죠. 7번마 퀸 오브 캠프라는 마필이 1700의 강점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8월 25일 경주에서도 3착에 머물렀는데 그때 당시 이 퀸 오브 캠프가 못 뛴 게 아니고 앞선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따당으로 끝났던 경주였는데 1700에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 퀸 오브 캠프는 작년 2월 달에 싱그러운 타임과 동반 일상했을 때에 106배의 고배당을 주력 막건으로 승부 경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싱그러운 타임은 또 지난주에 입상했죠. 지난주에 또 강민이 충마로 놓고 적중했잖아요.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 8.9배였던가 뭐 쌍승시 그렇게 나왔는데 주력으로 적중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킹 오브 캠프는 1700에서 강점이 있고 10번마 최강신기라는 마필도 8월 17일 경주에서 강민이 14.7배를 압축 승부 때려 먹었고 그 다음에 9월 29일 날도 1700에서 실전 막건 누렸는데요. 적정거리가 1700이라고 봐요. 이런 마필도 관심거리입니다. 최강신기는 조금 덜 팔릴 것 같아요. 시티 챔프에게 직전에 졌지만 제대로 타면 시티 챔프 정도는 최강신기가
이길 수도 있겠다. 그런 복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번마 누문 워리어를 앞선 버티기 가능한 충마로 인정하고 후차권에서는 7번 키노브 캠프와 10번 최강신기 이놓고 7번 10번 이놓고 7번 10번 막건도 재미가 있습니다. 기본 막건은 이놓고 7, 10 막건이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9번마 마이티 붐이 주행심사 때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12월 13일 경주에서 주파 기록이 1분 00초 8이고요. 결승선을 통과할 때 GF가 12초 2예요. 어마어마한 주파 기록을 주행심사에서 보여줬습니다. 초반 스타트도 좋았고 무난하게 선행을 나서면서 시종 여유가 많았는데 이 마필은 혈통적으로도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그 스카이베이와 부마 모마가 똑같습니다. 전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9번마 마이티 붐은 요거는 뭐 데뷔 전부터 강하게 읽어줄 마필입니다. 게이트가 외곽이긴 하지만 뭐 안쪽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선행마가 없죠. 그래서 9번 마이티 붐이 무난하게 선행을 나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번마 글로벌 파티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고 같이 뛰었던 아이언삭스도 직전 경주에서 4차까지 왔는데 이 두 마리가 모두 1300m에 대한 적응력은 좋지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1200 줄어든 경주 거리는 직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고요. 11번마 에이스찬이 직전에 좀 무리하게 선두권에 나서면서 무너졌는데 이런 마필도 차분하게 쫓아가는 전개가 되면은 이것도 고배당이 가능해요. 9월 22일 경주에서 1300에서 4차까지 왔을 때에 그때 내용이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도 고배당, 실종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2번마 파이널 칸지노는 데뷔 초부터 강민이 좀 눈여겨봤던 마필인데 참 너무 실망스러워서 요거는 조금 현재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12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9번 마이티 붐을 데뷔 전부터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외곽에 있는 마필 10번, 11번, 12번 우선 관심만은 그렇게 되는데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장 배당 사항까지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고배당은 11번 에이스차는 주목을 하시고요. 9번마 마이티붐 요거를 데뷔 전부터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중고배당 압축 막건을 공략하는 추천 경주 승부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 8번마 다이나믹 펀치, 9번마 파이팅 히어로, 10번마 화이트킨 외곽에 있는 세 마필 8번, 9번, 10번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8번마 다이나믹 펀치는 최근에 3연승을 때리면서 상승세가 정말 좋죠. 9번마 파이팅 히어로도 직전에 3.2배짜리 저배당 압축 막건 적중했는데 승군전에 연투를 하면서 상승세를 탄 겁니다. 10번마 화이트킨도 웬만한 편성선 선행을 빠르게 나설 수가 있는 마필이지만 단순 선행마가 아니죠. 직전에도 선두권 외곽을 비비다가 넘어가면서 입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세 마필 8번, 9번, 10번 이게 대끼리 준 대끼리 팔리는데 자, 이번 식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이런 인기마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냉정하게 보면은 한두 가지씩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8번 다이나믹 펀치는 부담력이 4.5kg 늘어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뛰었던 페이스와 오늘 페이스는 분명 다릅니다. 9번마 파이팅 히어로도 최근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래를 맞지 않았을 때 좀 더 뛰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끝걸음의 여력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10번마 화이트킨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하든지 외곽 선입을 하든지 모래를 맞지 않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래를 맞으면 8월 25일 날 보여줬잖아요. 급격하게 바닥을 쓸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마필들 다들 한두 가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기마를 무턱대고 믿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10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데요. 강민이 놓고 때릴 마필 인기도에서 살짝 좀 살짝 좀 밀려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무조건 놓고 때릴 겁니다. 여기서 뭐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되는 강민의 관리마가 있고, 또 전개 상황의 고배당이 가능한 관심마도 있습니다. 경주거래가 1300m이기 때문에 고배당 연출이 가능한 강민의 관심마필까지도 고배당으로 엮어서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경주는 승부지 축마 놓고 중배당이 일단 때립니다. 그리고 고배당 막건까지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번 11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승세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안쪽에 3번마 브라운 노즈, 직전 경주에서 인기 7이었는데 요걸 노림수 축마로 놓고 갔죠. 그러면서 인기 1위 마필과 원더풀 딕시와 동반 입상하면서 큰 배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2.5배짜리를 주력 막건으로 적중했습니다. 5번마 블레이드 스톰도 최근에 상승세가 좋아요. 직전 경주도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버텨냈고, 11월 2일 경주도 3번 게이트에서 버텨냈는데, 단순 선행만은 아니지만은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이건 또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8번마 거센질주도 최근에 2연승을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습니다. 뭐 웬만한 편성에서는 선행을 뽑아 나설 수 있는 순발력이 좋죠. 10번마 연이일출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리고 했는데 착차는 뭐 크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11월달, 10월달 연투를 때렸을 때 보면은 선행 선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 발전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두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1번, 5번, 3번, 5번, 8번, 10번이죠. 그런데 이번 11경주는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4마리 외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될 복병마가 2마리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외곽에 있는 12번마 1마레예요. 1마레. 이 1마레라는 마필이 데뷔 초부터 잠재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강민이 계속해서 노렸던 녀석입니다. 예전에 뭐 선행을 나서고도 한 바퀴 잡아 돌린 적이 있는 마필이고, 또 선행마 외곽에서 비비면서도 1300m를 입상을 하게 됐고, 또 어떨 때는 또 뭐 누축으로 걸음을 남기기도 했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데뷔 초부터 잠재 능력을 평가를 했는데, 근데 8월달 7월달 뛰는 내용을 보고 제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9월 29일 날은 이게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그냥 꺾었거든요. 그리고 11월 2일 날도 꺾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 경주에서 예상을 보니까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11월 30일 날 강민이 요거를 고배당을 노렸는데 3차에 머물렀고, 직전 경주도 실전 맞고 노렸는데 2차 입상을 성공을 한 거죠. 오늘은 순군전이고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어서 안 팔립니다. 안 팔리지만 1마레가 데뷔 초 보여줬던 잠재 능력이 최근 2번의 경주에서 확실하게 살아나는 걸음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은 순군전이라도 안 팔리면 또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12번 1마레 요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좀 현장에서 승부지는 물론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 마리는 전개 상황의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1300m는 여기서는 무조건 고배당으로 가져가야 될 마필입니다. 최근에 강민이 좀 고배당을 노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마필까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과연 인기마 안에서 인기마 조합으로 배팅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복병마를 놓고 역으로 인기마로 공략을 하더라도 충분히 배당은 나와줄 수 있습니다. 11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m 별정 B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주중에 미리 이번 12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이걸 메인 승부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꼭 집어놨던 레이스예요. 자, 그런데 다음 13경주가 또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는데, 배당은 다음 13경주가 아주 화끈하게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메인 승부는 13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번 12경주도 거의 뭐 메인급으로 배팅 강도를 올려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마 매지컬 초이스가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출전주기 정상으로 왔어요. 직전엔 공백기가 길었지만 인기 1위로 팔렸는데 데뷔 초부터 남다른 사이즈를 보여줬던 녀석이죠. 2번마 골드 해머가 최근에 연투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습니다. 발주 대시가 빠르지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어요. 이 모래를 맞지 않으면 조금 더 뛰는 스타일이고 오늘 게이트 조건이 좋아요. 12번마 브랜더는 직전에 출전 공백이 길었어도 강민이 이거는 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빠진다. 안 빠지는 축마로 놓고 18배짜리를 승부 경주로 강배팅으로 주력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데뷔 초부터 기본 사이즈 굉장히 후하게 평가했던 마필이고 10까지 그냥 가는 말이다. 제가 나올 때마다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12번 브랜더는 직전주에서 이제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했고 이제 정상 출전 주기로 왔기 때문에 브랜든도 당연히 여기서는 관심마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12번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존 대끼리로 팔려요. 자, 그런데 이번 12경주는 1번, 2번, 12번 이 세 마리 외에도 무조건 노려야 되는 복병마 두 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부로 가는 거예요. 1번, 2번, 12번 모두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녀석이지만 인기마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주거리가 1800m고 조건을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런 인기마도 다 부러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12경주는 인기도에서 살짝 비껴있는 강민의 관리마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겁니다. 한 인기 한 4위권 5위권 되는데 승부지 축마를 확실하게 세워놓고 중배당은 기본 막건으로 기본 승부 막건으로 때리고 중고배당까지 좀 두둑한 배당까지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12경주 승부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누리는 토요경마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토요일 마지막 13경주는 터지는 레이스로 읽어 주셔야 됩니다.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여져 있어요.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좀 살펴보면 딱히 지울 말이 없어요. 사실 한 두 마리 정도는 지울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나머지 10마리가 모두 자력 승부가 가능한 전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혼전입니다. 이런 경주는 터집니다. 경주거리가 1200인데 1200에 강점을 보이는 마필도 여러 마리가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인기마들을요 좀 불안불안하게 볼 수 있는 인기마가 있어요. 좀 아마 배당발에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불안한 인기마도 좀 꺾고 갈 마필도 있고 또 뭐 전개 변수도 있고 1군에 뛰다가 강등된 마필도 있고 그만큼 마지막 13경주는 이런 경주는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고배당 축마를 놓고 때려야 돼요. 최근 경주에서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좀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 여러 마리 있죠. 8번 부익한 같은 경우도 직전에 원래 이거 축마를 놓고 가려고 했다가 현장에서 바꾸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어쨌거나 이번 마지막 13경주는요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관리 마필, 관리 마방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지금 12마리 뛰는데 아마 인기 순위 9위, 10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놓고 갈 겁니다. 놓고 때리는 고부당 충마, 고부당 충마를 놓고 때립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1200m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놓고 때려야 돼요. 1200이기 때문에 고부당 충마를 놓고 때릴 거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불안한 인기만은 좀 과감하게 제껴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이 복대복 막건이 손붙잡고 들어오면서 초대박 배당까지도 가능한 편성이다. 마지막 13경주는요, 무식하고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면서 진하게 한구라 챙겨 먹겠습니다. 마지막 13경주 메인 승부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1월 11일 토요 경마 고배당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